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뜨개 학원을 가야 합니다. 진짜 아침에 전쟁을 치렀어요. 숙제 끝내느라고.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오늘 제발 학원에서 끝내길. 피나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심심한 똑같겠죠? 뜨개, 고양이, 드라마, 커피, 디저트, 책. 이번 영상에서 함께할 책은 소유하기, 소유되기, 유와 비스. 제가 좋아하는 주제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로 평가받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안해하는 삶에 관하여 모순을 동반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소유라. 뜨개 베스트를 우선은 소유를 하고 싶어. 이 조끼를 잘 만들어 오겠습니다. 우선 뿅. 뭐요? 봄이요? 왜 이렇게 따뜻해? 몇 도야 지금 밖에? 오늘 최고 기온은 16도. 날씨가 와락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 같아. 나 갖고 싶은 거 생겼잖아. 줄무늬 긴팔 위에 매치할 반팔 티셔츠.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 입어봤어, 한 번도.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막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먹고 싶다는 있어. 그건 엄청 하지. 엄청까지야. 아침에 강렬하지. 먹은 거 우리 지금 화해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화해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 나름 아침에 화해 제스처로 빵 사달라고 했잖아, 내가. 그건 그냥 강렬히 먹고 싶어서 시킨 건데.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맛있더라. 근데 시나몬 롤 있잖아. 제가 아기 때 필리핀에서 먹던 시나몬 롤이 있어요. 그게 시나본이거든요. 근데 그 시나본이 한국에도 진출해서 여러 지점이 있는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제가 먹던 그 맛이 아니에요. 밀가루 맛이 너무 강하고 단단해요. 이렇게 부서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스에 절여져가지고. 그래서 저의 완벽한 시나몬 롤 찾기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시나몬 롤이 됐지? 화해. 화이. 그 스트라이프 레이어드 티셔츠를 갖고 싶어졌어요. 봄이어서 그런가 봐. 뜨개 수업 후 내년 겨울에 입겠네. 오늘 못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매주 수업이 아니라 격주 수업 운영되었어요. 학원이. 안 되겠어. 겨울 나라로 여행 가자. 여기에 테두리를 입히는 팔구멍이 이렇게 토요일 오후만 되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에게 보상으로 독서를 해주겠어. 재밌다. 그 첫 장면부터 그 문체에서 오는 나랑 잘 맞는 바이브인가?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있고 그걸 쓰고 싶지만 살만한 걸 찾지 못하는 게 자본주의에 대해 뭘 말해주는 것 같아? 아까 제가 말한 그 스트라이프의 반팔티를 찾고 싶은데 그래서 쇼핑몰을 오랜만에 봤어요. 안 나오는 거야. 있으면 나는 소비할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다 막 딱 달라붙어. 아니면은 너무 커. 근육 사이즈 내 몸에 맞는 걸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쇼핑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랐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작은 옷들이 대량 생산된다는 건 또 계속 눈에 보인다는 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신호일 텐데 이상하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지. 사회가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인기 절정인 것들이 저의 지향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거기서 오는 기분은 또 어떻게 묘사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안겨주는 책일 것 같네요. 너무 재밌다. 사회가 소유하라고 말하는 건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거리감이 있다. 고양이 왜 저렇게 귀엽대? 너무나 거대하던 주말 고양이 안고 독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들리시나요? 그르르릉. 여러분은 소비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쇼핑? 전 콘텐츠? 디저트? 그런데 소비 단어의 어원은 그렇게 즐거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결핵을 소비라고 불렀대요. 몸의 에너지를 다 써서 결국 신체를 파괴해버리는 병이었기 때문이죠. 즉 소비의 원래 의미는 무언가를 완전히 파괴하고 소모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세상은 돈 버는 일, 생산과 돈 쓰는 일, 소비로 나뉩니다. 우리가 하는 소중한 활동들, 독서, 음악 감상, 휴가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돈 쓰는 행위가 되어버렸죠. 돈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소비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작가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정의한다면 일터 밖에서도 우리가 생산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파괴되지 않냐고요. 쉬고, 읽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또한 나를 채우는 생산이 아닐까. 소비자 인식에서 벗어나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책 내용 좋죠? 이거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낮에 말했던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그 티셔츠 레이어드 조합 있는지 탑10에 가보려고요. 탑10 매장이 크게 생겼거든요. 근데 생긴 후로 안 가봤는데 제주는 이렇게 매장이 생기면은 이렇게 소문이 나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무인용품도 진짜 빅뉴스였고요. 과연 있을지 신나게 다녀와 보겠습니다. 스웨터는 너무 두꺼운 것 같고 난 근데 이렇게 딱 붙는 걸 내가 안 좋아하긴 해. 찾았어. 내가 사고 싶다는 게 이 느낌이야 바로. 긴팔에 M이 다 품절이라서 반팔. 전 이거 분홍 입고 싶은데 자꾸 이게 낫다는데. 근데 뭔가 프린트가 별론 것 같아서. 괜찮나? 하루 종일 치열했는데 결과물이 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작아진 적 있나요? 저자는 친구랑 서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백지만 봤어. 써낸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서점 직원은 작가가 고통 속에서 지워가며 쓴 책을 상품으로 팔고 있죠. 무엇을 진짜 1이라 정의하는가? 몸을 써야 1인가? 돈을 많이 벌어야 1인가?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우린 시간을 상품으로 팔아야만 가치가 증명되는 시스템에 갇혀있다. 이 장을 읽으며 제가 메모한 것. 돈을 쫓지 않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우린 단 한순간이라도 가격표가 붙지 않은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다시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다. 시스템 속에서 인간다움을 사기 위해 다시 시스템의 언어를 빌려야 하는 이 슬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동을 지탱하는 진짜 얼굴이 아닐까. 이 노곤한 과정 그리고 결과. 이 괴리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간판이 없는 2층에 있는 카페예요. 어머, 바이닐 카페인데 놀랍게도 오래된 카세트도 들을 수 있고 어머 바이닐도 가져다가 들을 수 있어요. 원래 이런데 입장권 같은 거 있는데 그냥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미쳤나봐. 여섯 페이지 남짓의 짧은 에세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무엇으로 계급을 가르는지, 왜 일하는지, 그리고 시간과 노동, 예술 같은 무형의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지는지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온통 차지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정의해본 적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모든 일상적인 수수께끼들을 저자는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특히 시인답게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1이 내 진짜 일을 방해하고 있다.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 그러고선 에밀리 디킨슨이 나의 것을 외치는 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기예요. 너무너무 많이 가서 머쓱할 정도로 영상에 자주 나오는 오랑우탄 면사무소에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넘어가면 이제 몸이 오랑우탄 면사무소 외치는 것 같아요. 나는 참 그런 데서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소비 그릇이 있어서 이 금액 한도 안에서 행복을 느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거. 더 자유로운 거예요. 만족감도 훨씬 크고 오늘 좀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절정이 바로 오랑우탄 면사무소다. 렛츠고! 오랑우탄 면사무소 고수 추가. 마라샹궈 책을 엄청 먹고 싶었는데 참게 됐어. 여러분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서울식물원에서 아보카도 키우는 수중 화분을 사서 아보카도를 먹은 후 씨앗을 담아뒀는데 한 달 정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아보카도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래도 물을 계속 바꿔가면서 기다렸거든요. 그 후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친구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위에 진짜 길죠? 저렇게 자랐어요. 웃기죠? 밑에 아무런 잎사귀 없이 저렇게 길어요.
흙으로 바꿔줘야 되나? 우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배운 점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에 이렇게 매료가 되었지 비문학 책을 연결 독서처럼 읽어 나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자와 같이 책을 읽는 방법을 제 삶에 적용시켜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질문들. 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공격성을 표출하는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저의 생각을 단단한 답변을 찾아나가는 독서를 한번 실행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글쓰기를 진정으로 해보고 싶다. 너무 큰 자극이 되고 있어요. 재밌어. 질문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오히려 화만 가득 차는 느낌이고 제가 갖고 있는 불만들? 생각들의 결론들을 내주는 독서법을 해봐야겠다. Otherwise. 저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 속에서 자기가 진짜 소유한 게 뭔지, 소유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집값이나 월급 같은 사적인 데이터들을 아예 숫자로 투명하게 기록했더라고요. 저 역시 소비로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시스템에 완전히 포획되지 않으려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을 지향하며 발버둥 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고 또 무엇을 사로잡히는지 발견하고 기록할 수는 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건 이 기록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히 소유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당하지 않을 거고요. 그게 책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중도를 보면서 여전히 이 핑크 니트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매하고 있어요. 긴 소매 뜨는 게 처음이라서 잘 뜨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막막해. 오늘 저녁에 한 일. 중도 보면 뜨게 하기. 비효율적인? 그러나 저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도비야, 너는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왜 너를 소유한다고 느낄까? 너가 어디 날아가면 분할 것 같아. 너는 나의 파랑새. 그러니까 사랑이 이상한 거라니까. 내 니트를 진짜 정말 끝내고 싶다. 원래 발렌타인에 입는 게 목표였는데 망했고요. 이제 새로운 목표는 아이씨 벚꽃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맛있다. 완벽한 파래 무침이야. 그냥 파래 무침 한 10kg 퍼먹고 싶어. 파래 무침 10kg 4만원. 사면을 하나 사포즈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칠한. 근데 얘만 해도 안 끝났지. 얘 2번 해야지 더. 근데 얘는 그래도 부드러운 이유가 이 나무가 어쩜 저렇게 이쁠까? 이뻐라. 너무 이뻐. 웃긴다. 늦은 오후가 됐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며칠째 좀 울적해하고 있는데 미술관을 가볼까? 이런 감정의 흐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예술 아니겠습니까? 예술. 왜 비가 이상한 방향으로 쏟아지는 거야? 진짜 물바다여서 업고 가지 않느나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업고가 가는 때네. 미술관 가기 포기. 제가 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은 아주 얄팍했다. 방금 제가 울적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제가 명절을 쉬고 온 다음에 덜 먹고 있거든요. 이제 봄 옷에 또 몸을 맞춰야 될 때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옷 사는 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옷을 사지 않기 위해 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사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참는 거. 내가 맞춰볼게. 마라샹. 틀렸어? 맞아. 어머 저거 뭐야? 꽃 폈어. 우와 스프레이. 꽃 아니야? 진짜? 그냥 마라샹 거를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님 말고? 진짜? 아니면 엄청 조금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되지. 일부러 토핑의 선택권을 내가 온전히 갖는 거야. 농담이야. 그럼 안 시키는 못하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나의 아이디어가? 구경만 해볼까? 주문했어요. 소유 당했어요. 캐트만. 체제에 은밀히 반대하는 삶. 여러분, 재밌는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한 느낌으로다가. 저자가 도서관에서 세상이 무너진다 책과 공산당 선언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나는 노동자의 삶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문장을 겨우 읽어낸다. 한편 부르주아지는 그들의 무덤을 팔 사람들을 스스로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방금 상사와 면담하고 왔는데 그는 내게 예술가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유연성을 선호합니다. 왜 그들이 둘 다 가질 수 없지? 나는 궁금했다. 그리고 오전에 한 사전에서 선정한 오늘의 단어가 위태로운이었대요.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이 타인의 의지나 쾌락에 의존하는 상태. 또 이 단어가 기도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것도 배웠다. 위태로움은 도처에 있는 듯 보인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시대의 조건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한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 전체를 규정하는 특징이다.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 만든 신조어 단어예요. 불안한 노동자 계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누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가? 사실상 모든 사람. 이들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안정성 결핍이다. 우리가 예전에 노동 계급이라고 불렀던 프롤레타리아트랑은 스탠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내린 결론이 어떤 사람들은 위태로움을 선택한다. 이것은 위태로움이 단지 우리 시대의 조건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이기도 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프레카리아트에는 안정된 고용과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 대신 임시직과 여행과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키니 안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다. 정말 현대사회에는 예전처럼 평생 직장? 안정된 고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신기루 같잖아요. 환상 같아요.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노동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거죠. 너무 불안하니까 이 규칙에 어떻게든 저항하기 위해, 휘둘리지 않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불안정한 노동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작가가 시를 쓰면서 대학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쩌면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시를 쓰는 일은 경제적인 가치는 없다. 내 일의 가치는 이것이 내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야. 불확실성과 부조리로 점철된 삶. 어쩌면 예술가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예술의 가치는 그것이 다른 가치 체계들을 전복한다는 점인지도 모른다. 예술은 일이 만든 세상을 부순다. 우리의 이 불안정함이 능동적일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다. 불안정한 시대를 가로지르는 방식.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나저나 마라샹궈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왔다네. 왔다네. 짜란. 추가한 건 연근. 양을 늘려줍니다. 너무 맛있다. 성격 좋아진 것 같지? 고! 고! 네 여러분, 마라샹궈를 맛있게 먹고 율라비스의 소유하기 소유되기를 즐겁게 다 읽었습니다. 저자가
책의 끝에서 아주 강렬한 선언을 해요. 나는 이 책을 팔아서 나에게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글을 쓰느라 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 책을 통해 나만의 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 선언을 구덩이를 파면서 해요.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거든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정말 그냥 자신이 원해서 하는 노동. 저자도 우리도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런 무용한 비효율적인 구덩이들을 사이사이 파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남이 시킨 효율적인 일 말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런 노동. 그리고 저자처럼 그런 멋진 선언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독서하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면 저 도전해보려고요, 여러분. 진짜 비문학 독서 해본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갈수록 자유로워지는 저자를 보며 저 또한 아주 큰 해방감? 동시에 질투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구덩이를 파고 계신가요? 저의 구덩이들을 힘껏 파보는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소유하기, 소유되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제본으로 읽었는데 실제 여러분이 책을 만나보시면 이런 반양장입니다. 열심히 메모하고 밑줄 그으며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이왕 저에게 생긴 새 책 한 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덩이를 파자! 바이 여러분. 양. 안 아프거든 근데?